축산, 검협전. 십화, 귀한 인연. 현숙한 여인이 서생을 구하고 호감을 품으니 술고래 검선이 다리를 놓아 가연을 맺어주네. 다음 날 비바람이 멎자 취도인과 구림이 동이 트기도 전에 길을 재촉했다. 집 밖에 장노사 부녀, 주은종, 소사마가 탈 말 4마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주은종은 취도인이 함께 가지 않는 것인지 말이 부족해 타지 않는 것인지 몰라 일단 취도인에게 말을 양보했다. 자신은 소사마와 함께 탈 생각이었다. 허허, 난 말이 필요 없다. 부족하지 않으니 한 사람씩 타거라. 어서 서두르지. 주은종은 조용히 사부의 뜻에 따랐다. 4사람이 구림과 작별 인사를 하고 말에 올라 주은종의 고향으로 말머리를 돌리는 사이 취도인은 이미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만날 곳을 정하지 않아 엇갈리면 어쩌나 노심초사했으나 해질 무렵 객잔에 도착하니 취도인이 호리병을 끌어안고 신나게 술을 퍼마시고 있었다. 다 함께 식사를 마친 뒤 취도인이 내공에 입문하는 구결과 신안법을 알려주었다. 주은종은 워낙 머리가 좋아 금방 이해했고 이미 무술인인 장노사 부녀는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취도인이 갑자기 진지하게 운을 뗐다. 운종아, 기니 할 말이 있으니 반드시 새겨 듣거라. 주은종이 얼른 자세를 고쳐 앉았다. 나는 배은망덕한 인간을 가장 싫어한다. 장 선생과 옥진은 집까지 버리며 목숨을 걸고 너를 구했는데 너는 고향에 돌아가 그 은혜를 어찌 갚을 셈이냐? 말해 보거라. 장노사가 끼어들려다가 취도인의 눈짓에 입을 다물었다. 오랫동안 옛 성현의 가르침을 공부해왔는데 어찌 은혜를 모르겠습니까? 다행히 고향에 재산이 넉넉하니 도착하는 대로 상객의 예를 갖춰 극진히 모실 것입니다. 부모님께 고해 집과 땅을 마련하고 불편 없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사부님, 다른 고견이 있으신지요? 틀렸다. 장 선생은 일찍이 강호를 누비며 온갖 금은 보화를 가져본 사람인데 고작 너희 집 재산을 바라고 너를 구했겠느냐? 그것은 은혜를 갚는 것도 아니고 장 선생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테니 다른 방도를 생각하거라. 소인이 어리석어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도리는 알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니 사부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사내가 은혜를 인사치레로 갚는 것은 옳지 않다. 애초에 장 선생이 너를 구한 것은 오직 인재를 아끼는 마음 때문이었겠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구나. 장 선생의 외동딸 옥진이 너와 비슷한 또래이니 내가 중매를 서야겠다. 장 선생에게 옥진과 너를 짝지어 주자고 청할 생각이다. 사위도 자식이니 장 선생이 늙음하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극진히 봉양한다면 부인도 얻고 은혜도 갚는 그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취도인이 자신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자 장노사 부녀도 무척 기뻤다. 주은종이 생각해도 사부 말씀이 이치에 맞았다. 장옥진이 아름답고 현명한 데다 무예도 출중하니 부부의 연을 맺으면 언제고 가르침을 청할 수 있으리라. 당장은 부모님 허락을 구할 수 없지만 분명히 허락하실 터였다. 부모님이 평소 하나뿐인 아들의 뜻을 존중해 주었고 더구나 장옥진은 생명의 은인이 아닌가. 이처럼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부끄러운 마음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처음에 장옥진이 주은종을 구하자고 아버지를 설득한 이유도 그의 자질과 용모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동행하며 지켜보니 아직 어리지만 반듯하고 의젓해 평생을 함께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몇 번 뜻을 비쳤으나 장노사는 한결같이 반대였다. 장노사도 주은종이 마음에 들었지만 부유한 집안의 귀한 자손이라 염려스러웠다. 한쪽으로 크게 기우는 혼사이니 주은종 부모가 점잖게 거절하면 아주 난감할 터였다.
그래서 일단 도착해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생각이었다. 장옥진은 아버지에게 대놓고 조르지도 못하고 직접 나서기도 못해 애를 태우던 참에 취도인이 나서서 다리를 놓아주니 겉으로는 티를 내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말할 수 없이 기뻤다. 그런데 기꺼이 응낙하리라 기대했던 주은종이 한동안 입을 열지 않자 집안 배경 때문에 꺼리나 싶었다. 벌써 은혜를 잊었다고 생각하니 원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어 저도 모르게 주은종을 똑바로 응시했다. 마침 주은종도 장옥진을 바라보던 참이라 자석이 끌리듯 눈길이 맞닿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얼굴을 붉히며 얼른 시선을 피했다. 취도인이 이 모습을 보고 둘의 마음을 알아챘다. 장 선생, 방금 한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오. 운종은 문제가 없는 듯하니 선생 허락만 떨어지면 되겠소. 장노사는 말을 아끼다가 취도인의 뜻에 따라 그제야 입을 열었다. 10년 전 제가 손을 씻고 성도의 털을 잡은 까닭은 이곳의 호젓한 산수가 마음에 들었고 자은사 승려와도 인연이 있어서입니다. 자은사 땅을 빌려 이름을 숨기고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았지요.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던 터라 그렇게까지 극악무도한 놈들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번 봄에 모태라는 화상이 나타나 쥐통 방장에게 제가 아미파 첩자라며 쫓아내라 했다더군요. 10년 동안 제가 집을 비운 일이 거의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으니 쥐통 방장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지객승을 보내 저를 안심시켰지요. 고맙긴 했지만 떠날 때가 됐구나 싶더군요. 마당에 쓰러진 주공자를 봤을 때 구할 수 있으면 구하겠지만 안 되겠다 싶으면 스스로 살 길을 찾으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한데 목쟁이 끝까지 도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 결국 집을 버리고 함께 길을 나섰지요. 지난 이틀 동안 공자의 인품과 학식은 충분히 확인했고 앞으로 도사님 문하에 들어가면 감히 범접하기 힘든 위인이 될 터인데 어찌 탐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부잣집 귀한 자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치 못할 혼인 약속을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본인 뜻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훗날 서로 곤란해질 것이니 도사님이 분명히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허허, 운종아. 어차피 우리끼리니 아녀자처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내답게 굴어라. 마음을 정했으면 쭈뼛거리지 말고 어서 장인 어른께 예를 올려야지. 주은종은 더 이상 마음을 숨기지 않고 용기를 내어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며 장노사에게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 부부의 연을 맺어준 사부에게도 감사 인사를 했다. 일이 잘 마무리되어 한시름 털었구나. 정혼한 사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가는 동안에는 남매처럼 지내거라. 고향에 도착하면 부모님께 잘 고하고 서둘러 식을 올리도록 하고 이 건법 인문에 내공과 외공 수련을 위한 기초가 자세히 적혀 있다. 혼인 후에 부인과 매일 부지런히 익히면 2년 후에 찾아가 비급을 전수해주마. 취도인이 허리춤에서 낡은 책을 꺼내자 주은종이 황급히 무릎을 꿇고 공손히 받아들었다. 이어서 삼척육촌 길이의 검을 꺼냈다. 검집이 낡긴 했지만 정교한 장식에 고색창연한 빛이 감돌았다. 이 상심검은 전국 시대의 명검이다. 단단한 무쇠도 큰 힘 들이지 않고 자를 만큼 예리하고 탄성이 뛰어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허리에 두를 수 있다. 오래전 아직 신검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호신용으로 쓰던 것인데 혼인 선물로 주마. 이 늙은이가 너희 부부를 아끼는 마음이니 잘 보관하거라. 주은종이 크게 감격해 다시 절을 올린 뒤 장노사에게 검을 보여주었다. 장노사가 검집을 톡톡 쳐보고 검을 뽑는데 미처 다 뽑기도 전에 영롱한 빛이 번쩍이며 서늘한 기운이 엄습했다. 물건을 제대로 볼 줄 알기에 절로 감탄이 터져나왔다. 장노사와 장옥진도 혼인을 성사시켜준 취도인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다. 장옥진은 답례의 의미로 차고 있던 청옥 팔찌를 풀어 취도인에게 전했다. 운종아, 여기 일은 다 해결되었으니 난 이만 성도로 가야겠다. 그쪽에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방금 준 책을 보며 열심히 검법을 연마하거라. 그럼 이만. 취도인은 이 말을 남기고 순식간에 휙 사라졌다.
급히 쫓아나간 세 사람은 성도로 향하는 먼 하늘로 사라지는 하얀 점을 바라보며 또 한 번 감탄했다. 세 사람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기분 좋게 주은종의 고향으로 향했다. 한편 지통은 주은종이 도망치고 사흘이 지난 후에야 장노사 부녀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둘러 장노사 집에 가본 후에야 주은종이 자은사 담정을 넘었고 장노사 부녀의 도움을 받아 도망쳤음을 알았다. 당초 모태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장노사 부녀를 남겨둔 탓에 이런 화를 자초하고 말았으니 정말 후회막급이었다. 지통은 모태에게 비웃음을 사고 싶지 않아 장노사 일은 대충 둘러대고 마무리했다. 그리고 주변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다른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은밀히 사찰 재산을 정리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